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식 오늘입니다. 2015년 8월 20일 기준으로 기존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풀먼이고요. 풀먼은 예상대로 시초가 때 이젠 그 추가적인 하락이 전일 나왔을 때 매수하시라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매수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예상대로 강하게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죠. 냉동김밥으로. 물론 우량이 대장주이긴 했어요. 다만 풀먼이 확실히 좀 더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풀먼을 말씀드린 게 크고요. 왜냐면 풀먼이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하락 흐름, 시초가 때 마이너스 3.69% 빠진 것도 사실 오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도의 시초가가 빠졌다, 그건 매수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매수를 하셨다면 대략 15% 정도 단기적인 수익을 보이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도 가져가셔도 무리는 없는데요. 일단은 5일선이 21선 하향 돌파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한번 수익을 내셨다면 추후에 5일선이 이렇게 옆으로 기잖아요. 분명히 옆으로 길 텐데 5일선 옆으로 기다가 21선 돌파 흐름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진입을 하십시오. 바로 진입하지 마시고, 아니면 나는 2, 3개월 그냥 봐도 된다. 여기 저점을 잡으신 시청자님들 중에선 난 2, 3개월 정도 뭐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낮은 가격에서 이제는 큰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다만 시간이 좀 아깝다 하시는, 단기 매매 하시는 시청자님들은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사시더라도 5일선, 21선 돌파했을 때가 사실 합리적인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간상 아낄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확인한 다음에 진입하시는 전략으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비전 웍스도 역시나 앞전고점 돌파 바로 나왔어요. 제가 전에 뭐라고 했죠?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음봉정 나온 다음에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바로 앞전고점 돌파 나올 수 있다. 그 예상대로 앞전고점 돌파를 바로 또 넘겼는데 어때요? 대량고량 실려서 넘겼죠.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는 진짜 이게 두 번째 양봉이잖아요. 금일도 살짝 밀다가 뭐다? 장대 한봉으로 또 앞전고점 돌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재차 거래량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아니면 음봉인정 맞춘 다음에 5일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뭐 다음날 한 번 더 고가 돌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은 죽은 상태는 아니다. 거래량을 봤을 땐 여전히 대량 거래량이 실린, 앞전고점 돌파 넘기는 대량 거래량이 실린 신고가가 어찌 보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단기 매매할 수 있는 좋은 맥점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추천드린 이제 프로2000은 밀렸을 때 매수해보셔라라고 말씀드렸고 300일선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까지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왜냐면 원래대로라면 금일 좀 그 전일 강하게 나오면서 5일선 넘겨야 되거든. 넘기질 못했어요. 그러면 금일 이게 5일선을 바로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5일선을 강하게 넘기면 정말 뭐 앞전 고점 돌파도 가능한 거지만, 만약에 뭐 살짝 넘기면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넘기고 음봉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옆으로 좀 그 모양을 만들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굉장히 좋아요. 모양은 정말 쓰리음봉 뒤에 역시나 음봉 모양을 추가로 만들면 모양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재차 살리는 모습이거든요. 전혀 그 증시가 완전 개판이었는데도 이 종목은 반발 매수가 나왔단 말이야. 그만큼 강한 종목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죽일 수 없는 종목. 결국 2765원은 넘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보시면 미토온도 제가 이날 이때 이제 이때도 추천되었고 이때도 추천되어서 이렇게 계속 먹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전혀 조정이 나왔잖아요. 서클이 막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근데 역시 대장주격인 애들은 쉽게 죽질 않아요. 5일선, 21선 넘기면서 정벨 형태로 가고 있죠. 그리고 5일선 강하게 넘겼기 때문에 금일 음봉정 나오면 미통 같은 경우는 맥점이 됩니다. 이런 대장주격인 종목은. 그래서 강하게 또 상승세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 봤을 때 기존에 제가 추천드린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다 모양이 다 뭐 죽은 척하면서 다 살아있거든요. K사인도 그렇고, K사인도
죽은 척 하더니 다시 또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앞전 고점들 봐. 15,240원 K사인. 그다음에 한커미드 같은 경우도 뭐다? 6,090원 넘겨요 나중에. 61선 부분까지 거의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금일 한 번 더 추가 뭐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은 매수해 놓으시고 끌고 가시면 되겠죠. 실적도 좋잖아요. 한커미드 같은 경우는 뭐 K사인은 뭐 그렇다 쳐도 한커미드 실적도 좋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앞전고점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한국정보통신도 역시 뭐 조정이 나왔다 하도 크게 의미 없어요. K렛도 그렇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뭐 그 외에 NHN, 뭐 KCP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요. 종목을 보면 다 긴밑골이야. 그러니까 이게 살짝 민다 하더라도 한번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강하게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종목들 뭐 다 보면 다 긴밑골이야.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은 쉽게 죽을 것 같지가 않아요. 죽더라도 신고가 한번 나오고 죽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는 저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오픈 AI CEO가 이제 샘 올트먼이 AI 산업에 과도하게 가열되었다고 닷컴 버블에 비유를 했죠. 근데 솔직히 국내 AI 관련주들은 미증시에 상장된 AI 관련주들 있죠. 뭐 엔비디아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AMD, 뭐 델, 슈퍼마이크로, 오라클, 뭐 아이스타, 아리스타, 뭐 네트워스, 코어이브 같이 대표적인 뭐 AI 관련주에 비교해서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증시에 상장된 AI 관련된 종목들은 끝없이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국내 증시에 상장된 AI 관련주는 이미 뭐 납폭이 진행된 지 오래 와가지고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한 상태죠. 그래서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뭐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난 이게 뭐 맞나 싶은데 이미 크게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눈치 볼 필요가 없다. 이미 뭐 상승분을 다 반납했는데 이게 뭐 고평가야. 저평가지 역으로 국내 증시는. 이거는 그냥 매수해 놓으시고 저는 끌고 가셔도 된다고 봐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내려갈 자리가 크게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는 어차피 상승 턴을 하면 상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주는 좀 미래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적인 관련주 중에서 이제 제이오도 이제 뭐 1차 21선 넘긴 다음에 그대로 21선까지 지지를 받는 이런 모습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2차적인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또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는 구간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손절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매수 진입하셨다면 바닥에서 기는 거예요. 어차피 바닥에서 기다가 수급이 세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어차피 내가 수익을 보면 만약에 뭐 이쪽 부분에서 매수를 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반등이 안 나오고 내려가. 근데 결국은 기다리면 이렇게 세게 나오잖아요. 한방. 이럴 때 매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렇게 수급이 잘 들어왔잖아요. 사실 이 예전부터 매도세는 없고 그냥 매주 굉장히 좀 잘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 진입을 했어. 근데 밀려. 매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 밀다가 상방으로 세게 나왔을 때 그때 매도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교정이 나와도. 그리고 뭐 메가터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실적이 대부분 2차전지 관련주들 중소형주들은 실적이 안 좋게 거의 적자로 이렇게 좀 나왔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 몇몇 종목 빼고는 대부분 적자입니다.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어.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 있고 조만간은 다시 또 상방으로 상승 시도하는 확률이 매우 크다. 얘 메가터치 같은 경우는 일부러 깼네요. 일부러. 여기에서 사실 깬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방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봐. 왜냐면 보시면 매수 수급 있죠. 거래량 빨간색이 양봉 흐름이 나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거래량 터진 이 빨간 양봉이 많잖아요. 어쩌보면 매집형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매수세가 매도세는 거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추세 하단을 이탈했다? 이상하지 않나요? 매수는 잔뜩 해놓고 하단 이탈을 했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단 이탈 하는 척 하다가 다시 살리면서 상방으로 갈 겁니다. 페이크야, 페이크. 보통 세력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다.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 부분에서 교과서적인 거면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거든요. 근데 매도해서는 안 되는 자리죠. 지금 61선도 300일선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61선이 21선, 61선이 300일선 넘긴 상황이고, 121선이 300일선 넘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페이크라고 보고 끌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캠도 뭐 나쁘지 않고요. 엔캠은 어제 시장을 이겼죠. 상승형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뭐 시세를 올리고 싶었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몰라도 여하튼 추가 시세 앞전 고점 돌파는 확실히 넘길 거라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코스모 신수제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코스모 신수제 역시나 오일선 다시 먹어주는 모양, 쉽게 깨트리는 모양은 아닙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말씀드렸어요. 거의 장중 한 40-50% 정도 수익이 나왔을 텐데 그래도 저 여전히 끌고 가라 말씀드리죠. 상방에 매물벽이 없습니다. 300일선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7만원대, 거의 75,000원대 부근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어가지고 A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A 프로도 60일선 부근까지 밀렸죠. 거의 다 뭐 2차 전지 관련주를 보면 거의 다 밀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AFW 같은 경우도 뭐 61선 부분까지 이렇게 민 상태인데, 이런 형태에서는 옆으로 기다가 어느 순간 상한가 치는 거예요. 이렇게 저시총주를 같은 경우 273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기다가 상승으로 나오면 상한가입니다. 이런 종목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대 한번 나왔을 때 매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전 가지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성 ST예요. 신성 ST도 2차전이 관련주죠. 굉장히 모양이 좋아요. 단기적인 반등 흐름 나오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도 잡아볼만 해요. 수익을 보시려고 한다면 이런 종목 잡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래서 좋아 보인다. 대부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모양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럼 여행 관련주, 중국과 관련된 여행 관련주도 이 종목도 말이 안 되죠. 대량 거래량 실린 신고가 이제 종가로 돌파된 신고가야. 근데 뭐야, 거래량 없이 밀어버리잖아요. 말이 안 돼요. 세력이 힘들게 악성매물 먹어버리고 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세력이 그냥 입만 벌리고 있다. 다시 개인들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는 어차피 세력이 받쳐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굳이 위에서 받칠 필요가 없어요. 누구 주라고 받칩니까? 그냥 개인들이 멘탈 붕괴돼가지고 손절하는 물량 천천히 받아먹는 형태로 입만 벌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는 좀 사악하지만, 그래서 매물을 거의 다 받아먹고 다시 또 끌어올린다. 여기서 따라붙은 개인들 물량을 여기 밑에서 받아먹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형태는 그 7,070원 나중에 넘겨요. 안 넘길 수가 없어. 그 노란 풍선 좀 지저분해요. 예전부터 봤지만 차트를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약간 지저분하긴 합니다. 쉽게 주질 않더라고, 시세를. 그래서 이번엔 좀 쉽게 줄 줄 알았더니 역시야. 그래서 흐름상 봤을 때는 하방으로 세게 밀 자리는 없거든요. 기다리시면 모양 잡고 다시 상방으로 갈 테니까 혹시 알고 진입하시는 시청자님들은 차분히 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VM도 뭐 시장 흐름이 좀 별로여서 그런지 좀 빠지는 형태인데, 일단 항상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신고가 나온 상한가는 결국은 나중에 좀 흔들더라도 뭐다? 앞전 고점 돌파 넘어간다. 이렇게만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고가 나온 이제 상한가를 쳤죠. 상한가는 악성매물 다 받아먹은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흐름이 나온 다음에 모양 잡고 앞전 고점 돌파 넘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양상 나쁘지가 않아요, 전혀. 시장이 개판이어도 크게 빠지지 않죠. 하방은 크게 빠질 자리가 없다는 얘기야, 이런 종목은.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NR 시스템도 아주 좋은 가격대까지 왔죠. 300일선까지 그대로 밀어버렸어요. 이런 형태는 당연히 매수하셔야죠. 추가적으로 뭐 빠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고요. 충분히 크게 한 방 먹을 수 있는 구간까지 와 있다. 한 방은 세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임도 마지노선까지 이렇게 빠지는데, 사실 300일선을 이렇게 쉽게 깨트릴지 몰랐습니다. 근데 거량이 없으니까 일본 세력 입장에서도 받쳐줄 이유가 없거든요. 굳이 뭐 받쳐줍니까? 입만 벌리면 되는 것을, 얘네들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는 기다리시면 장대 한번 분명히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뭐 항시 강조드리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57,200원에서 쭉 뺀 거예요. 그러다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보이죠, 미세하게.
거래량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상한가로 한번 터져줬단 말이야. 근데 뭐 다음날 대량 거래량 터졌다 하더라도 이건 떨궜다는 개념보다는, 왜냐면 이 정도 거래량 나오면 이 정도에 끝나지 않죠. 세력이 끌어올린 건데 완전히 밑으로 민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거래량 없던 종목을 누가 뭐 따라붙어, 이거 상한가를. 거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 따라붙지 않습니다. 거래량 터지지 않는 종목 웬만해서 따라붙지 않아요. 거의 세력이 지들이 그냥 끌어올리고 지들이 내리고 한 거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밀렸을 땐 사실 기다렸어서 장대 한 방은 나온다, 그때 이제 매도하시면 됩니다. 한 방은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것 같지만 결국은 강하게 한 방은 나온다. 쏟고 칠 때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제가 교체 의견을 드렸죠. 뭐 P&H, 뭐 테크나 뭐 프로 2000 뭐 이런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더 낫다. 왜냐면 오히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이 조정 흐름이 강하게 나왔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종목으로 뭐 일진 디스플레이나 그런 종목으로 교체하셔도 됩니다. 이런 갭까지 메꿨으니까 아마 이런 종목들의 탄력이 더 좋지 않을까. 우레이드 관련주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교체하십시오. 계속 강조되죠. 저는 어제 엊그제 계속 강조되었습니다. 왜냐면 좀 지루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으니까 시세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수급이 강하게 도는 종목들이 조정 나왔을 때 매매하시는 게 더 나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일 추천주는 제가 UST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기존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이 강한 조정을 받아서 단기적인 저점 매력이 부각되면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일 분석해 보니까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이 매수 진입하기에는 좋은 구간으로 좀 보여져가지고, 사실 저는 동양철간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대장주를 매수하는 게 맞아요. 121선을 찍었죠. 그래서 이거 단기적으로 강하게 반등으로 한번 나올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섹터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 관련주들 보시면 뭐 하이스틸은 워낙 저평가돼 있어서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대동스틸, 뭐 기존 대장주 역할했던 대동스틸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동양철간이 워낙 대장주 역할을 하다 보니, 그리고 또 2차 하락이 나왔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한번 뭐 시세 튀기면 강하게 나올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원래는 그래서 동양철간을 공략하는 게 정석이지만, 최근에는 저시총주들이 탄력이 좋잖아요. 이렇게 뭐 시총이 뭐 큰 종목들, 뭐 2,000원대, 3,000원대, 뭐 4,000원대 종목들보다는 저시총주들이 수급흐름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UST를 일단은 좀 502억밖에 되지를 않고 내려갈 자리가 오히려 없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차트 베이스 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시총주의 탄력이 두드러지고, 그럼 UST는 스테인리스 강강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LNG 플랜트, 조선 해양 플랜트, 석유화학 설비의 핵심 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이젠 그 알래스카 관련 그 기대감으로, LNG 프로젝트 기대감으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후속주로 이렇게 강하게 후속 테마로, 후속 대장주로 강하게 상한가 나온 다음에 현재 상승분을 다 반납한 상태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이 종목은 내려갈 자리 없고 매수하면 그래도 단기적인 반등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 종목은 뭐 잃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2분기 실적은 좀 별로입니다. 적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여튼 흑자이긴 한데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시장이 좀 좋지 않은지 실적이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다만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상승분을 다 반납했다는 측면에서는 장대한봉 한번 강하게 나와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져온 게 큽니다. 단기적으로 먹을 파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UST를 좀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금일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신성 ST가 추가 하락 나왔을 때는 좀 매력이 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추천주는 저시총주인 UST를 추천드린다. 알래스카 LNG 관련주. 아니면 뭐 동양철간을 한번 진입해 보셔도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해요. 다만 저는 일단 UST가 좀 매력적으로 보여가지고 이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